지금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를 딱 우리가 끌어내린 다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내가 오늘 굉장히 얼굴이 안 좋은데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가 비었지? 뭐가 비었지? 그게 뭐냐? 대책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박근혜를 우리가 끌어내렸을 때 당장 지금 아직 총리는 황교안이야. 지금 김병준 개각을 주장했지만 원래 총리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그 찬반 투표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바뀌려면 꽤 길고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를 내가 홍보를 해줄 수가 없는 게 그 민주행동에서 그 11월 12일에 11월 12일 오전 정오까지 박근혜더러 사퇴 결심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홍보하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걸 홍보를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래 11월 12일까지 박근혜가 하야한다고 쳐. 사퇴한다고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여러분 김병준이요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김병준이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가 김병준으로 개각하겠다고 발표한 거야. 그러면서 김병준의 뜻을 물어봐서 김병준이 지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걸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그냥 박근혜가 너 총리해 그래? 그러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그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총리로 찬반 그 투표를 하게 돼 있어. 그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지금 총리를 한 번도 안 뽑은 거야. 그래서 황교안이는 지난번에 벌써 총리였잖아. 예, 총선하기 전에 총리였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여대 야소였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여기서 그 찬반 투표를 한다면 김병준을 야당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리를 야당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박근혜가 김병준을 던져가지고 여러 가지 똥폭탄을 던진 꼬라지인데 그래서 김병준이 총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총리 지명자일 뿐이야. 총리 지명자일 뿐이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건 당장 우리가 박근혜를 하야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하야한 다음에 이 비상정국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60년에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승만을 쫓아냈단 말이야. 이승만을 쫓아낸 다음에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 장면이 총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의원 내각제 정부를 꾸려놨는데 그 의원 내각제 정부 안에서 진보 세력하고 이 민주당이 싸움을 한 거야. 진보 세력은 1960년에 그 1948년에 못했던 반민특위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장면 내각은 지금 중요한 건 국난을 수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IBRD라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발할 것이냐 연구조사를 의뢰해. 그래서 나온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거야. 그게 온 게 61년 5월 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이 도망가는 게 아마 4월 말일인가 그럴 거야. 29일인가? 이승만이 도망가는 게 4월 말인가 그래. 4월 말인가 5월 초에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은 1년밖에 안 돼. 사실은 이제 4.19 혁명 일어난 다음에 국회가 전부 다 해산하고 새로 뽑아가지고 국회를 새로 꾸렸는데 그 꾸려갖고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1년 만에. 근데 그 1년 만에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장면 내각을 계속 까댔어. 무능하다고.
작년 내각을 계속 무능하다고 까대면서 언제까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될 거냐. 근데 사실은 그게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거였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그 막 진보 세력은 뭐 다 필요 없다. 뭐 미래고 뭐고 과거부터 처리해야 된다. 반민특위를 다시 살려서 친일파를 척결하자. 그런 주장을 막 하고 있었고, 나머지 그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거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싸움이 나니까 그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날마다 그 붐업을 시켜가지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국회라고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전국을 안정시키겠다. 국민 80%가 찬성. 그랬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 나는.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금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에 대한 어떤 대책 기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가 김병준을 던져가지고 야당의 입장이 모두 정리는 된 것 같대. 이제 통일이 됐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야당이 뭘 두려워했냐면 박근혜를 우리 자기네들이 막 끌어내렸을 때 역풍이 불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박근혜가 개각을 던짐으로써 이제 야당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입장 통일이 된 거야.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야3당이 다 같이 더 이상 박근혜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단 하루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통일이 된 것 같아. 그지? 안철수도 거긴 동의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야당에서 뻘소리 한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계를 밟자면 현재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거잖아? 박근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지금 다 1단계로 통일이 된 거야. 그죠? 다 이제 1단계로 통일이 됐고, 자, 그렇다라면 이제 야당도 다 동의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의 탄핵안을 올릴 수도 있지만 탄핵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줄까봐. 그건 거잖아.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야. 근데 이제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모든 예산을 중단시킬 수 있어. 공화당에서, 미국의 공화당이 오바마 길들인 게 예산을 전면 중단시켜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를 마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를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대비책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박근혜가 없는, 박근혜를 쫓아낸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자기들이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합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보조 동력을 굴리면 된다라는 지금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야3당은 국회가 주도하는 내각을 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박원순 같은 경우엔 거기 하나 더해서 지금 비상시국에 우리 모두가 비상시국회의에 모두 다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한 상태다. 제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박근혜 하야를 전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러면 지금 박원순하고 안희정이 얘기한 건 지방자치,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지금 보조동력을 굴려야 된다. 가령 복지예산이라든가 지역을 운영하는 걸 거기서 논의하자라는 게 지금 한 축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야3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을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를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야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박원순이 거기로 다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라면, 예, 그렇다라면 지금 이제 이 거국 내각 지금 이제까지는 요 며칠 동안 거국 내각이 가능하냐, 찬반이야. 지금 이제 일요일부터 지금 어제까지는 거국 내각을 문재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찬성했다 반대하고 반대했다 찬성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거국 내각이 찬반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거냐를 중심으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먼저 얘기해도 되나? 자, 일단 나는 조금 아까 내가 정리했던 세 가지가 맞다면,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맞다면, 그렇다라면 나는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버무려 보자. 버무려 보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부터 지금 하고 싶은 건 시국 토론을 하자고, 우리가. 전화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의견을 내시기 전에 일단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현재 상황이 일단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인 경험을 1960년에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을 쫓아냈어. 이승만을 하야시켰는데, 그리고 1년 만에 박정희라는 괴물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26년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박정희 전두환 26년 만에 다시 기회를 잡고 87년 민주항쟁을 일으켜서 대통령 직선제를 따냈어. 그런데 대통령이 노태우가 돼. 왜? 야권이 분열돼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분열돼서 출마를 셋 다 해버리니까 노태우가 결국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경험을 갖고 있어. 1960년에 4.19 혁명, 그 다음에 1987년에 87년 60항쟁,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기회가 온 거야. 29년 만에. 29년 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거냐. 그래서 나는 이 비상시국회의라는 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원로들, 국민의 민주화 인사 원로들이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으로 뒀으면 좋겠다. 근데 박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비상시국회의를 어떤 지도체제로 완전히 세우는 건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비상시국회의가 국민의 여론 창구,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곳으로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회가 나는 주도해야 된다고 봐. 지금 현 상황은 이 야3당이 주도해야 된다. 야3당이 주도해서 신임 내각을 꾸려야 된다. 신임 내각을 꾸리고, 새누리당은 잔말 말고 짜져 있어. 아니면 전부 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최순실 공범이야. 새누리당은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를 다 알았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지난 3년 동안 계속 비호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돼. 나는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 그래서 129명이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미친년 짓을 도와줬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 새누리당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지금 171석인 야당과 무소속들이 연대를 해서 지금 비상거국내각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비상거국내각을 꾸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좀 높여서 국민 세금을, 이번에 이제 국민 예산안을 짤 때도 이 예산 집행을 지자체 중심으로 짤 수 있도록, 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배치들을, 그런 의견들을 내는 공간으로서, 한마디로 복지라든가 복지와 민생 부분을 이 지방자치단체 연합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거국 내각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에서 챙겨야 될 일들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그런 비상내각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그 비상내각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한일 정보보호협약을 무효화시키는 거. 한일 정보보호협약을 무효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 사이는 지금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 중에 있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다가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맺어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다 주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는요, 간첩죄예요. 지금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야. 그치? 독도를 놓고 분쟁하고 있는 우리의 적국인데 그 적국한테 한국의 군사정보 내용을 주겠다라는 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박근혜가 국가의 이 정보를 팔아먹는 이거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냐. 지금 박근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요거는 사실은 지금 독도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적국에다가 우리 군사정보를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거든.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게 한일 정보보호협약. 그거 없던 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지 멋대로 얘기했던 사드 배치 요것도 날려버려야 되고 위안부 협약도 날려야 되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그 거국 내각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민생과 복지 문제는 각 지자체에게 그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비상시국회의가 찬반을 결정해주자. 비상시국회의가 그 국민 여론을 모아서 그 가령 틀림없이 지자체 안에서도 분란이 있을 수 있고 거국 내각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비상시국회의에서 그 교통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이 거국 내각은 공정한 그 룰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국 내각이 하기가 어려우면 거국 내각은 오로지 행정에 집중을 하고 비상시국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년에 이 야권의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대선 후보 그 경선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합칠 수 있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그 비상시국회의 산하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다음 대선 후보를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이제 저의 의견이에요. 이게 이제 저의 기조 발제인데, 저의 의견이 이제 이런 기조 발제인데, 제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의 생각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지금 우리가 단지 박근혜 하야해라라고 외치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야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를 그냥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 같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정권 쿠데타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미친년이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건 알겠는데 인연을 끌어내린 다음에 이 미친년들의 단체들을 끌어내린 다음은 어떡할 거냐. 이 5.16 쿠데타와 그 모든 과정을 본 어른들은 그게 두려운 거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 총살 가져 이런 놈들이 이제 댓글 하청원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노인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 막 때려 죽이자, 뭐 다 뭐 총살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도 계층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뒤로 빠지게 돼 있어. 그걸 노리는 거야. 극단적이고 잔혹한 발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판에서 낄 자격이 없다고 봐. 이런 애들이 소위 그 착하고 보수적인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두려워서 이 논의에서 빠지게 하는 거야. 지금 박근혜의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을 거라고 봐. 예. 지금 박근혜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에 박근혜가 계엄을 선포한다면 정말 내란이야.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 예. 박근혜가 지 혼자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이제 미국도 미국에서도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치에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 예. 너는 아까부터 계속 헛소리하지. 계속 안철수 얘기하고 아까부터 계속 쓸데없는 속보 얘기하고. 너는 블랙이야. 너는 우리 방송을 더 이상 들을 자격이 없어. 방송 내용을 안 듣고 혼자서 채팅창에다 지랄 연병을 하고 앉아있어. 중계방에서 계속 헛소리한 놈 때문에 분노. 네, 우리 방송은요, 일찍이 우리 방송에서는 속보가 금지되어 있었어. 그게 2011년부터였나? 10년부터였나? 11년부터. 왜냐하면, 이 속보라는 걸로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더라. 이 국민의 눈가기를 속보라는 걸로 가리더라. 그래서 막 끊임없이 내용 없는 속보를 막 터뜨려. 막 속보를 터뜨려가지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에서는 2011년부터 생방송 중에 속보 못 갖고 오게 하고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라. 자체적으로 그 먼저 올려놓은 것만 내가 다루겠다. 생방송 중에 끼어들지 마라. 왜냐하면 생방송 중에 속보를 올리는 행동이 생방송 중에 속보를 올려갖고 생방송을 방해하더라고. 지금 제가 전화기를 갖다 대니까 지금 이제 전화기를 갖다 대니까 잡음이 지금 들리고 있죠.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가 전화 토론을 하려면 여러분이 잡음을 좀 참아주셔야 되는데 잡음을 못 참을 것 같으면 전화 토론 없던 걸로 하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전화 토론을 하려면 여러분이 잡음을 좀 참아주셔야 되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잡음이 너무 심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대형 커뮤니티에서 안철수, 이명박, 조선일보의 연관성에 관한 기사로 링크를 걸어서 글을 썼더니 알바들이 엄청 붙어서 안철수 옹호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안철수 띄우려는 것 같아요. 이명박에 대한 연결은 차단하려고 하고요. 라는 보고. 망부님, 김포 땡땡 아빠입니다. 생방송 하실 때 오늘 개각 인선 파악 부탁드립니다.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습니다. 권력과 경제이익은 엉뚱하게도 친이명박 종파들과 미국 월스트리트 모피아 삼성이 챙기고 껍데기만 남은 대한민국과 개돼지가 된 국민이 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해놓고 그 뒤에 또 투기자본 삼성 대주주 엘리엇과 삼성이 손잡고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버리고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고 멕시코처럼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암흑 세력이 어부지리로 날로 우리 경제를 먹으려고 합니다. 박순실과 뻥박이가
피 터지게 쌈 붙이고 거대 경제 파탄 세력이 붙은 것 같네요. 혹시 주식하세요?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시국에 협의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박정희 기념사업 정지시킬 방법 없나요? 닭의 수건사업인데 중에 한 개인데 막아야 되지 않나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좀 집중을 합시다. 예,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아주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듣고 싶은 건, 자, 일단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들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이해가 되셨나요? 뭐 안철수까지도 박근혜 당장 물러나라. 예. 자, 일단 네 가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첫째,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데 합의했다. 다 똑같은 의견이다. 그죠?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뭐 심지어 안철수까지 전부 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문제는 각각 해법이 다른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거국 내각을 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 박원순은,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박원순 안희정 공통점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들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급한 복지와 민생 문제를 책임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박원순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회의를 시국회의에 다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으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예. 아니에요. 참세상 세월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게 딱딱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역할이 좀 다른데, 그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고, 예, 민생과 복지를 이제 중심으로 책임지고, 그 다음에 거국 내각을, 국회가 마련한 거국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교 안보 문제를 책임지고, 그리고 이 비상시국회의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요 국회에다 전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행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이 의견을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비상시국회의에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그 행정은 국회에서 비상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요 비상거국 내각이 외교 안보 요쪽을 담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국회가 예산을 결정하잖아. 국회가 예산을 결정해서 외교 안보 쪽은 거국 내각 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민생과 복지 예산은 이 지방 광역 단체장들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 비상시국회의가 주도해서 공정한 대선 판을 만드는, 공정한 야권 대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봐. 참사장님도 헷갈린다면 여러분들도 다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메모장에다 정리해 볼게요. 예. 자, 메모장에다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예. 맞죠? 박근혜 하야.
지금 더 이상 박근혜에게 하루도 더 그 정치적 권력을 줄 수 없다. 예, 만장일치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국회가 그 주도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이 거국 내각이 해야 될 일은 외교 안보 주요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러니까 주요 결정,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내용을 담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일 군사 정보 협정 파기, 내지는 거부, 이걸로 가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지자체 광역단체장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민생 복지 문제 해결. 그리고 비상시국회의가 공정한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을 유도. 이 정도면 될까요?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왜 하야는 탄핵을 차라리 하라고 지금 주장하나 봐? 중계방에서? 지금 탄핵 결정은 할 수 있어.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탄핵 결정권을 가진 게 헌법재판소야. 근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팬클럽이야. 그래서 탄핵을 무효화시킬 위험이 있어. 그러면 이게 탄핵이 무효화되면 박근혜가 자기가 탄핵 무죄라고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어. 펜을 이라고 써야 돼? 미안해. 박근혜 팬클럽이라서 탄핵 무효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핵을 못하는 거다. 그래, 팬클럽.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박근혜 하야는 모든 야당 대선 후보가 동의했다. 그 다음에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절반은 동의했을 것 같아. 어저께 남경필이랑 몇 명 모여가지고 걔네들도 박근혜한테 퇴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도 박근혜에 대해서 퇴진하라고 요구했죠. 그죠? 지금 내가 볼 때 이 박근혜 퇴진은 모든 국민의 공통사예요. 예.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유일하게 지금 친박 의원들만 거부 중이야. 예. 지금 유일하게 친박의 이정현과 그 똘마니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하야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 전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서 해야 될 일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거부하고 사드 배치를 대논의하고 위안부 협상을 무효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대북 문제 해결. 를 주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이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민생과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시국회의가
공정한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을 유도한다. 응.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나, 그렇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외교 안보 및 국정교과서 폐지. 거국 내각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국정교과서 폐지. 이것까지도 거국 내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나오겠다는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서 그 책임자 처벌하고 사자방 비리 진상규명 처벌 이런 것들을 물론 처벌은 법정에서 하지만, 예, 그 처벌은 법정에서 하지만 요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세월호 진상규명, 사자방 비리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생각났어. 뭐냐?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게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도 이번에 헌법을 고칠 때 대법원장 판사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예. 대법원장을 판사들이 모여서 직선제로 선출하게끔. 지금은 대법원장을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3명씩 그 대법원 판사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신여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대법원장을 판사 직선제로, 판사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대법원장을 판사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고쳐야 된다. 그래야 이 공정한 대법원장이 되도록 밑에 있는 판사들의 의견이 이 대법원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만약에 이 대법원장이 밑에 있는 하급 판사들을 무시하면 대법원장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심 재판부에 대한 1, 2심 재판부에 대한 그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예.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까지. 그리고 지금 같은 헌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분란이 생기면 그걸 조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박근혜 팬클럽질이야. 팬질을 하고 있어. 이런 헌재라면 필요 없다. 예. 종편 폐지도요. 그 말이 맞는 게 지금 종편이요. 예. 지금 종편이 사실은 신문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그러면 보도 부분은 20% 미만으로만 해야 되는데 예능을 빙자해서 하루 종일 보도를 했어. 그런 모든 과거의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종편은 신문방송법상 모두 폐지돼야 돼. 모두 폐지돼야 돼. 그래서 이 종편 폐지를 이 거국 내각에서 해야 되는데 요 종편 폐지에 대한 여론을 우리 비상시국회의가 맡아서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망치 부인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개혁안이야. 예, 이 내용은 정말 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지금은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그러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 우리가 지금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뒤, 이 박정희 같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박근혜 하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박근혜 하야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저의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예,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이제 우리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예, 010-2294-2016으로 여러분의 이 그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로 보내실 분은 문자로 보내시고, 그 이제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할게요. 예. 지금 뭐 김동길이 나서서 구국선언이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이 할아버지 진짜 어떻게, 아유, 예. 그 자식들이 뭐 하고 있나 싶어. 예. 아, 자식이 없나? 예. 그래서 그런가? 자,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뉴스나 소식들이, 예, 그런 소식들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겁먹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을 때는 막 불안한 내용들을 막 퍼돌리고 그러면 안 돼. 예. 막 불안하고 뭔가 막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내용들에 막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고 막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오늘 계명대에서 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시국선언을 준비할 당시에 총학생회가 동참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 1000여 명이 우리끼리라도 하자고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학생도 있었고, 총학생회장이 개인적으로 참석하여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매서운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물론 시국선언 자체를 영향력이 없겠지만 과거엔 민주화의 보루였지만 지금은 어느 학교보다 보수적인 저희 학교 학생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으며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집중합시다. 예, 집중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하야 이후를 준비하자. 예. 일단 망치 부인의 의견이 이해는 되세요? 지금 밑에 써있는 내용들이 이해는 되세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 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자꾸만 여기다 모두 넣어주세요, 모두 넣어주세요 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탄핵, 하야 이런 단계는 지금 넘어섰다고 봐.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하야된 다음, 박근혜를 끌어내린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내각, 박근혜 빠지고 새누리당 빠지고, 야3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문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안건, 첫 번째 여러분이 전화를 해주셔야 될 내용은 국회가 주도하는 그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 왜 전화가 안 오지?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 오다 마는데 뭔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 제어센터에 있나? 아니고 방해 금지 모드. 자,
일단 이제 지금부터 전화 통화가 됩니다. 010-2294-2016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 국회도 정확하게는 새누리당을 배제한, 왜냐?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만행을 이제까지 그 동조해온 공범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수년간 최순실의 호위 무사였던 새누리. 그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 일단 그 기사 좀 우리 함께 읽는 저기 뉴스에다 올려주시고요. 자, 잠깐만요. 구국 내각에서 할 일 중 선거법 개정 필수, 선거 조작을 못하도록 수개표 등 이런 사람은 차단합니다. 수개표 주장자는 모두 차단. 네.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요, 전부 수개표였어요. 예. 앞으로 수개표 주장자 나한테 말 걸지 마. 차단이야. 자, 야당은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범법행위를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거국 내각에 야당의 의견을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망치부인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발 행동하지 않는 야당이 반성하며 망부님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표현도 잘못됐어요. 예, 행동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지금 야당이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종편식 비판이야. 지금 야당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든 문제가 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예, 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행동하지 않는 야당. 통화 알리기? 뭐지? 가만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전화 통화가 되지? 통화 알리기. 다시 한번 누가 전화 한번 해볼래요? 전화가 계속 거절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알림이 안 돼 있나? 전화가 알림이 안 돼 있나? 잠깐. 알림을 허용. 자, 한번 이제 전화 의견을 좀 줘보세요.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야당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누구식 의견이냐? 종편과 진보정당의 주장이에요. 둘이 통하는 거지. 새롭게 구성될,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장난 전화면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장난 전화 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차단될 거예요. 예. 전화 주세요. 이제부터 전화 준비가 됐어. 이제 전화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새롭게 구성될 거국 내각의 중립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제3인물이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과제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국 내각이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이후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로 확립될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내각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의원 내각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우리가 봤잖아. 박근혜 같이 미친 여자가 대권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주정훈 씨, 지금 장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건 너무나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는 거야. 이거 봐. 뭘 하자고 그러면 뭐부터 나와? 부정적인 얘기부터 나와. 여러분 지금 야당은 지금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예, 지금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야.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의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망치부인입니다. 예, 제 목소리 들려요? 지금 전화한 친구는 고소할게요. 예,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3720, 3720 너는 고소할 거야. 업무방해로. 예. 또 한 번 해봐. 자, 또. 주정훈 너도 고소할 거야. 업무방해로. 지금 장난 전화한 사람들은요, 전부 고소할 거야. 전부 고소할 거야. 지금 나라 시국이 이 엄중할 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잠깐만요. 요거 전화번호, 고소할 전화번호부터 적고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사과하지 마. 안 받아줘. 자, 전화 통화를 받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변호인 오심이 저기요. 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예.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라는 걸 달라는 건데, 예. 네. 자꾸만 다른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검찰의 기소권 독점부터 해결해야 된다. 변호인 50인이 참여하고 연 1회 이상 기소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소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대기업의 언론 정치 검찰 등의 개입 금지법, 뒷거래 압박 등. 지금 방송 안 듣고 문자 보내는 거지. 응.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 예, 여러분들께 지금 요구하는 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게 잘 안 돼? 내 말 못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이제 박근혜가 지 멋대로 내각을 꾸리잖아요. 근데 국회가 꾸리는 내각을 하자 이 얘기야. 쉽게 말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네네. 전 충북 청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예, 바꿔드릴게요. 사람다운 사람이 전화한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제가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네. 지금 이 나라가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망부님께서 주장하시는 국회 중립 거국 내각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일단 찬성을 하신다. 예. 네.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 이유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 속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 협정을 네.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네. 상당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죠. 이건 간첩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적국에다가 우리 군사 정보를 주겠다는 건 이거는 일종의 간첩 행위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일본은 참고로 100여 년 전에 네.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반감을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죠. 일본 정보를 어떻게 믿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네. 그것부터가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그래서 국회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혼란이 계속 지속될수록 네. 이런 일본 정부의 만행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국회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즉시 알아차리고 안보 분야 같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이 외교 안보 문제를 맡기고 해결해야 된다. 특히 예. 한일 정보보호 협정 같은 경우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인 의견 좀 얘기해 봐봐.
여러분 있잖아요. 문자는 조금 있다가, 예, 문자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제가 문자는, 제가 이 전화 토론이 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전화 통화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로 의견을 좀 먼저 발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전화를 받을 거예요. 4시 25분까지.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신지요? 예.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네, 바꿔드릴게요. 네, 망치 부인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24살입니다. 24살, 예. 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아프리카 방송을 원래는 뭐 게임 방송 보거나 네. 하다가 이제 망치 부인님 방송을 보게 돼서 정치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방송 보는데, 네. 정말로 그 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그런 이유는 지금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 직접 막 다 모든 걸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자방 비리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어떻게 독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네. 망치 부인님 생각대로 꼭 거국 내각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주도하는 거국 내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 네, 적극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네. 거국 내각을 이제 하게 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중립성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중립성이라는 게 뭘까요? 거국 내각도 네. 지금 아무래도 야 3당이긴 하지만 야 네. 3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안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생각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있어서. 일단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정당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당이 의견을 많이 내면 비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179명이 똘똘 뭉쳐서 여기서 최소한 합의되는 거.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나는 부분 말고 최소로 합의되는 거.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의가 묻는 거죠. 너네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 국회에서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대 안 한 놈들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작사를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최소한 합의를 보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국 내각이라는 게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 지역 구민들과 더불어 또 이 비상시국회의라는 이 전문가 집단의 주장도 따라서 결정을 하되 그게 이제 막 새싸움을 하고 투표로 결정한다기보다 모두가 합의하는 부분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그렇다면 걱정이 좀 없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건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자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런 창구가 없는데 만약 비상시국회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렇게 열린 창구가 역할을 해준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고 이제 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라는 게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인 자신들의 걱정이라든가 의견들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보세요? 예,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십시오. 망치 부인입니다. 예, 저는 그 60, 잠깐만요. 우리 방송 소리를 꺼주세요. 방송 소리를 꺼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소리를 잠깐만요. 끄시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60대 남자인데요. 네네. 서울에 살고요. 네. 우리 망치 부인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혼란스럽네 어떻냐 얘기하지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망치 부인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뭐 계속 그 한나라당 뭐 새누리 이렇게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요것만큼은 참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망치 부인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쭉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지지해 오셨는데, 저는 이 새누리당이, 이 박근혜와 이 최순실의 이 만행에 계속 동조하고 공범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 저도 예.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새누리당을 배제한 그런 거국 내각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YTN이라든지 이런 MBN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송에서 네. 마치 그렇게 되면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국민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지금 이 전화하는데 좀 떨리는데 예, 예. 괜찮습니다. 사태가요. 예. 지금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그 무당 일파한테 네. 나라 전체가 맡겨진 거거든요. 저는 끔찍스러운 게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이 미국한테 없다고 아니 우리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도 아마 불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신다. 당연히 예. 그렇죠. 아니 솔직히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 여권에서도요. 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를 야당에서 좀 뭔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네. 좀 진행시켰으면 하는데 예. 지금 망치 부인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가? 야당에.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도요. 네네. 기동민 의원한테도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대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대응이 전략인 것 같아요. 아니 기동민 정도 되면 저 지역구인데 여기. 네. 그러면 그 정도 저는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정말 국민 편에 서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 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선생님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동민 같은 사람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한 사람 국회의원이라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동민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면 당 대변인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당에서 논의돼서 결정된 사항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민이 자기 생각에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입 밖에 내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하나, 지금 야당에서 왜 저렇게 민기적거리냐, 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느냐, 그런 비판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제가 본 건 뭐냐, 이 지금의 야당을 구성한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여론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 여론이
박근혜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솔직히 하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100%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오늘 정도 되니까 모든 야당이 이제 합심을 해서 박근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일단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이제까지 야당에서 나온 게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찬성하면 이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야당에게 어떻게 해라라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못 냈다는 거죠. 예. 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 좀 해봐 이랬는데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좀 모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게 구체적으로 요구안을 내자. 이런 걸 해달라고. 그게 지금 오늘 이 토론회를 열은 이유예요. 물론 이건 전혀 제가 기동민이라든가 야당 의원들하고 사전 교류는 전혀 한 게 없고요. 그냥 국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제가요. 네. 제가,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 기동민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은 제가 네. 1년이었어요. 네. 1년이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졌겠죠. 그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네. 조금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망치 부인님 방송을 들은 지가 한 그래도 2년, 횟수로 2년 정도 되고요. 네.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런 생각하네요. 좀 망치 부인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망치 부인님 이렇게 보면서 보면 이러잖아요. 중립은 없다. 네. 정의가 우리가 갈 길이지 어떻게 중립이냐. 네. 그 말이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정의로운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수에서도 너무 보수가 이거는 중립을 자처한 너무 편향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보였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뭘 결정해 놓으면 네. 10분 있다가 아마 전화 오고 네. 그걸 뒤바꾸는 전화가 오고 네. 사드 문제 예.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외무부 장관도 몰랐고 말이 국회에서 벌어지는데도 수지를만 하는. 그래서 예. 이런 야권한테 정권을 더 맡긴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을 가장한 언론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립이란 이름의 여권편이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요, 선생님. 예, 선생님. JTBC의 예. 손석희라는 분이 예. 그분은 중립을 지킨 게 아니라 정의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손석희 씨도 저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바뀌었어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 뒷산에 운동을 하는데 예. 노인정 거기 어르신들 분들하고도 저보다 더 나이 위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예. 싹이에요, 싹. 가끔 한 명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박근혜가 불쌍하지 않아? 예. 엄마 아빠도 잃고. 그래서 그랬죠. 아니 엄마 아빠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지 우리 나이 또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아줌마 특히 그 옛날에 그 대구 아줌마처럼 예. 난 나라를 털어먹어도 새누리당이야. 네. 이런 아줌마들이 한둘은 있는데 옛날처럼 말을 못해요. 네. 그게 상황이에요. 배트민 네. 팀장 가봐도요. 제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예.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완전 등 돌렸다는 얘기죠? 제가 이 동네만 네. 지금 56년째 살아요. 56일째 사시면서 보니까 새누리당 네. 지지자들이 다 돌아선 게 보이세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뒷산 가면요. 네. 그쵸. 여론 뒷산 한 바퀴 쭉 돌면 여론이 다 나와요. 그럼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게이트볼장. 예. 그리고 헬스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축구 하는데. 테니스 치는데. 네. 또 에어로빅 하는데 그 2층 올라오면 그때 체육관에. 네.
그런데 쭉 돌아서 휴게실 한번 몇 바퀴 돌면요. 그렇죠. 여론이 다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 도는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도 기동민을 직접 만났긴 만났는데 한 네. 보름 전에 예.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섰단 얘기가 없고 우리 망치 부인님의 의견을 네.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어떻게 이게 좀 한 10분의 1이라도 얘네들이 말을 들었으면 아, 선생님, 혹시 저기 기동민 의원한테 망치부인 얘기를 들으라고 막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저라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솔직히 야당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느껴요. 다 이제 느끼고 있는데, 성향상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의 방송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도리어 지금 제가 여의도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지금의 이제 이 더민주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더민주나 국민의당 의원들, 뭐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국민 여론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하나의 방향을 딱 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도 호남 사람들 눈치를 계속 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국민의당을 이용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했던 작전이 안 먹히는 게 호남 분들이 워낙 강고하게 반새누리 정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의원들은 제가 지금 한 20년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 성향은 야당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봐요. 그게 새누리랑 다른 거야. 새누리는 지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야당은 국민 눈치를 보는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뭘 해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헤맸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야당에게 우리가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내각을 꾸려라라고 국민이 명령하면 저는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해서 기동민 선수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망치부인 방에서 정했다.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내각에 참여해라. 예,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제가 한 네.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네, 요번 그 총선 때, 예, 그죠? 네, 요번 총선 때 이 동네에 그 호남 애들이 있어요. 호남 애들이 있고 영남 애들이 있고 충청도 애들이 있고 그 각자 그 모임이 있어요. 예, 제가 이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망치부님 말씀 맞다나 예. 호남 쪽 사람들은 저쪽으로 다 돌아왔어요. 국민의당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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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볼 때 네, 정말 여기에 우리 이거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로 이런 문제들을 각자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네. 문자를 했더라도 예, 이거를 좀 여론화시키고 네,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네. 전달해주는 그런 창구로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5명씩만 책임져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네. 라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대책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 그 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자라는 얘기까지. 자, 여보세요? 네, 일단 저의 방송 소리를 좀 꺼주시고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팬클럽에 가입했고요. 네, 저 DJ D0이라고.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네, 네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송 들은 지는 띄엄띄엄 들었는데 그래도 얼추 한 3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이 시국에서 망치부인 방송은 요 근래에서는 뭐 계속 듣고 계신가요? 한 일주일? 일주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시간 되면, 저는 유튜브로 많이 좀 아, 새벽에 유튜브로. 많이 활동하는, 제가 밤에 좀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좀 시간이 돼서 보다가 어이구, 예. 전화 데이트 한다고 데이트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연락이 아이, 뭐, 왔습니다. 시사데이트죠, 뭐. 말씀하세요. 네네. 네. 네, 그 방송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실 뭐 그 정치가 이데올로기 싸움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중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라는 표현이 뭐 제 지인 중에는 새누리당 입당해서 그 네. 지금 구의원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주로 전 활동 지역이 강남입니다. 네. 그래서 제 지인들하고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시사 얘기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도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 저희 뭐 부친께서도 무조건 새누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네. 근데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망치 부인 방송 들으면서 네. 뭐 저도 이제 궁금하다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팩트라고 하는 팩트 체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부분의 정서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정치에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편가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뒤로는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그걸 드러내지 않는 불문율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주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정치라는 거는 편을 잘 갈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망치 부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그러니까 다른 시사 선생님은 방송 저랑 들어봐도 똑같이 어떤 그 국민이 단결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네네네, 많은 야당의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네,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얽혀진 그 고리들을 네, 다 끊어가면서 정의를 택하거나 네, 정당한 걸 택하거나 예, 사실 법치도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5년마다 법이 바뀌는데 5년마다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뀔 뿐이지. 제 말은 예, 법이 그 정권에서 그렇게 계속 작용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지들 멋대로 법을 해석했다 이런 얘기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예. 이권에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고리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그거 괜찮은데 좀 제대로 하란 말이야가 사실 국민 정서예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 먹어 이렇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몰라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국을 위해서 좀 일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 시계로는 얘기가 다 통하는데 온 더 레코드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게 야당 의원들의 심리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는 그게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야당 부분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또 똑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로 학자처럼 자기가 내세울 그 방향만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한번 소리 지르면 싸움으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고 결국에는 보이는 모습은 쟤네 또 저러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안 돼. 뭐 이런 정서가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중도는 그냥 잘하는 사람을 더 찍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야당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라 생각해? 전부 다 안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희정은 지금 전혀 세력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서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젊은 세대, 그러니까 30, 40대, 그러니까 특히 뭐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 싸움을 하고 척지더라도 나는 내 투표권 이제부터 행사하겠어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누구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관심이 없고 자세히는 모를지언정. 근데 이번에 망치 부인께서 얼마나 진짜 피를 토하는 건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가면서 그 김종인의 실제 모습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문재인의 모습과 뭐 그런 건데 그 팩트를 들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렇게 관심은 없겠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 여론을 조성하는 조선일보나 그렇게 그런 조중동 그런 세력들도 사실 걸을 수 있는 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정권 잡아 보셨잖아요. 10년 동안 해보셨는데 되게 마이너스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국민들은. 자, 그냥, 선생님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데요. 1분 안에 네네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의견이 나오면 네. 그쪽으로 좀 합의를 통해서 밀어붙이면 그 모습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의견이 많다는 거죠. 자, 일단 선생님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본 결과 제가 볼 때는 네네.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방송을 들으셨는데 아마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 논리는 저의 방송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생님 말에 쭉 깔려있는 논리는 뭐냐. 우리는 잘하는 쪽을 편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강한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요, 모르게. 강한 쪽이 아니라. 아니요.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간인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쭉 듣고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 같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한 거예요. 뭐냐 아까 하는 얘기가 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이권을 챙기는 거 아니야. 그게 그냥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 중에 좀 한번 잘해봐라. 선생님이 다른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기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왜 야당이 그렇게 무능하다라고 느끼고 있는가예요. 문제 본질을 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야당을 다 같이 욕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 하나하나 검색해 보셨는가? 박홍근이니, 이인영이니, 이런 사람이, 우상원이,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정치를 해갖고, 우원식, 좋은 의원들이 충분히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데, 네네, 문제는 맞아요. 뭐냐면, 그걸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언론을 알면서도, 선생님 말투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결국 강자가 잘하는 거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는 제가 잘못 말했거나 네. 그런 의견은 절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지합니다. 망치 부인께서 옳다고 100%, 120%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 여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선생님 주변에 있는 강남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더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론?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다고요. 잘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바로 망치부인 방송을 보지 않고 자세히는 몰라도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몰라도 저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나 그러니까 망치부인께서 늘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당 세력 안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런 분들에게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꽂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의 세력화 좋죠. 필요하겠는데 좀 정해지면 그냥 진짜로 모르쇠로 좀 이렇게 일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모르쇠로 일관?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쇠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뭘 마음에 안 드는데 인정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공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종편이 만들어낸 평가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지금 도리어 야당이 무능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결단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단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하게끔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을 요구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우리의 직원이거든요.
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그렇죠, 사장이야, 그렇죠. 오너야. 그러면 우리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네.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그러니까 너네가 노동법을 만들 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라고 지시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으면 뭐 망한다는 둥 그런 말에 늘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는 국민들의 그들도 한 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야당을 욕을 하고 있는 건 야당에게 어떤 지시도 똑바로 내리지 않아놓고 무조건 잘못되면 야당 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네. 언제나 잘못은 여당이 하는데 늘 욕은 야당 욕으로 몰아가는 거야. 누가? 종편이. 그 종편의 논리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실 아우 정치 골치 아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듣는 게 전부 다 종편이야. 그래서 종편식 논리로 어쩌면 이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고 가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100% 드러났잖아요. 이명박의 무능과 박근혜의 광인 짓이 다 드러났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의 그 만행을 새누리당과 여당은 계속 호위무사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 드러난 상황에서 왜 우리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하느냐. 이건 되게 잘못된 거다. 지금은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선거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거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이명박이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더민주를 지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민주를 이용해서 새누리당을 잡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새누리당 짓을 하면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잡고 그래서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제거된다는 역사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한 놈은 그 새누리당인데 우리는 언론이 유도하는 대로 야당 욕을 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된다. 야당에게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힘을 실어줄 때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분 안에,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일단 소리를 꺼주시고요. 자,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3분 안에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데 네, 이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네, 좀 전에 우리 망치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에 저도 적극 동참하고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네,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도 있고 네. 국회 주도의 내각을 중립 내각을 만들 수도 있는 네. 그런 후순위적인 그런 순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선생님 지금 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예, 알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방법론을 동의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론이 그 얘기거든요? 예,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 예. 하야가 먼저 돼야 돼요. 음, 하야를 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물론 우리 망치분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소원을 하면은 네.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저도 믿어요. 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모든 3.1 운동이라든가 모든 운동에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네. 뒷방 늙은이로만으로는 안 돼요. 네. 우리 망치 부인께서 항상 말씀하시기에 개가 들으면 개소리로 들리고 선지자가 들으면 선지자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네. 저도 선지자의 소리로 이 망치 부인을 듣고 있어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원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저도 며칠 동안 지금 2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이런 그 분노를 만들어낸 이것은 이 박근혜와 이 새누리당이 만든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인간
인간들이 30명도 안 되는 인간이라요. 이 인간들은 끝까지 악마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네. 이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이라 그런 욕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리려면은 네. 국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론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여론 형성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촛불 집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평택 사람입니다. 오늘 평택에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네. 그 시국선언 하는 그분들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네. 평택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이제 겨울이 옵니다. 네. 언제까지 이것이 국민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가야 될지 저도 그것이 가장 의문이고 네.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촛불이 꺼지면 안 된다. 예,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이게 꺼져버리면은 이 역사 청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이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그 삼산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입니다. 네,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는 그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인데요. 네네. 일단 저는 제가 여기서 지지하는 분을 말씀을 드려도 상관은 없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는 자리 아니고, 예, 예. 지금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동의하지 네. 않는다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제 주위에서도 네. 야당의 정치론이 네. 무엇이냐를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야당의 의견이 뭔지를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모르죠. 예, 그 종편의 문제도 심각한데 네. 일단은 그 추미애 씨, 네. 추미애 의원도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솔직히 이게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야당이 분명히 망치 부인님께서는 예 같이 가야 합쳐야 한다,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선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합이지만 안으로는 자기 당의 뭐랄까 인지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 모습이 너무 볼 때마다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부분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야당 내부에서 그렇게 보신 이유가 구체적 예를 들자면?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네. 예, 민주당도 야당인데, 네. 국민의당에서는 분명히 대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항상 보면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속내가 드러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 핵심이 뭘까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뭐 전화 통화를 처음 해서 떨려가지고 지금 생각을 정리를 못 하고 예, 있는데. 진정하시고. 일단 자, 저는 40대 회사원으로서 거국 내각이 네. 절실히 필요한 때고 네. 하야나 네. 하야나 뭐 탄핵보다는 네. 일단은 예. 거국 내각을 먼저 우선적으로 네.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심히 논의를 해야 될 시국이 아닌가.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전화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어투가 일단 야당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전화를 받은 대부분이 야당 비판이 더 많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게 그동안의 언론들이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야당에게 분명히 뭘 요구하는지도 정확하게 안 해놓고 정확하게 뭘 요구했는지도 안 해놓고 야당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막연하게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그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야당이 왜 똑바로 탄핵을 못하냐. 탄핵을 시키면 헌재에서 깐대니까요. 또 하야를 한다? 당장 하야시킨 다음에 쿠데타 일어나면 하야시켰는데 박근혜파에서 국가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고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할 건데. 국가 비상상태라고 종편에서 지랄해가지고 미친놈들이 또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의견을 모으면 그리고 힘을 주면 그리고 야당이 그에 맞게끔 실행을 하지 않겠나. 현재는 이제 하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얻어냈으니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하야를 시키는 절차를 논의하는 거야. 이게 거국 내각이 하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국 내각이 하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거국 내각이 하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야를 위한 준비, 하야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단 하야가 중요하다. 우리가 1960년에 이승만을 하야시킨 다음에 1960년에 이승만 하야시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잖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가 하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야시킬 준비. 하야시킨 다음에 올 혼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야를 시키면 올 혼란을 지금 노인들은 두려워해. 그때 이승만 때 하야시켰다가 총 맞아 죽고, 그리고 80년에 전두환 때문에 총 맞고, 그리고 이 87년에도 학생들이 둘이나 죽은 거 아니에요? 박종철, 이한열. 그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야 이후에 전국을 준비하자는 뜻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자, 이제 다시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국장이라는 박성수입니다. 예, 3분 안에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선은 이 거국내각을 창당하고요. 네. 일단 이거 자체가 야당에서 주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이 사태를 일단 뒤에서 보조한 게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가 나타난 게 네. 새누리당에서 뒤에서 보조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국회에서 네. 중립 내각해야 되는 게 네. 일단 그들을 배제하고 야당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해야죠. 네, 야당에서 주도한 새로운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예. 네, 그게 다지요? 네, 저는 그게 납니다. 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분 안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검찰이나 경찰한테 네. 당했던 이제 백남기 농민분이나 세월호 사건들을 네.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가 모아서 요구해야 된다. 예, 그래요. 그쪽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예. 그런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다 바라는 바가 달라.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들이 다 다른데 가령 이제 지난 그 60년에 내각이 들어섰다가 왜 박정희한테 당했느냐 하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끊임없이 그 내각이 무능하다라고 비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잘못한 건데 그 야당 욕하듯이 또 새로운 거국 내각을 무능하다라는 그 종편에 놀이개에 놀아나서 종편에 수작에 놀아나서 또 말아먹는 거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그들의 성과보다 그들의 단점을 막 비난했던 언론에 또 놀아나듯이 또 그러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그게 저는 궁금한데 걱정이 되는데 님 생각은 어떠세요? 막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지 않는다. 그게 답이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네, 여보세요? 예. 자,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네. 이제 망치 부인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수 차지하지 않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129석이에요. 네. 과반수 아니야. 과반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일당이지만 국회의원 네, 일당이고. 171석이 야당이에요. 네, 그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다 그 지역의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배제하고서 이제 정책을 한다는 게 조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 불안감 같은 걸 주거나 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그렇다고 또 끌고 가기엔 죄를 많이 지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해야 할지. 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 그 주체의 내각이 완성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분들도 거기에 의견을 그러니까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의원들을 새로 또 그렇다고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가령 이제 박근혜도 우리가 선거를 뽑았잖아요. 그죠? 네. 박근혜를 지지했던 국민 52%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박근혜가 그동안에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지금 90%가 하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 의원들을 뽑을 때 박근혜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걸 알면서 비호한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 박근혜를 비호하는지 모르고 찍어준 건데 사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찍어준 건 이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는 줄 알고 못하더라도 힘을 실어줘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뽑아준 건데 알고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미친 짓을 했던 박근혜를 계속 비호했던 거야.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을 비호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냐?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땐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이 상황, 박근혜를 비호해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그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그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없다고 봐.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을 그 개각을 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을 새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이 돼요. 그 개각이라는 건 이 내각이 뭔지는 아세요? 내각은 행정부를 꾸리는 거야. 총리랑 장관을 새로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하고 장관을 뽑을 때 새누리당은 빼고 뽑는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책들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내각이 결정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라의 방향과 법을 정하는 게 국회이고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행정부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와 이 행정부가 지들 멋대로 법을 어기고 개지랄 떨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야당, 이제 국회 야당이 주도하는 179석의 야당이 거국 내각을 꾸려서 이리 보내면 그들이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그 행정을 잘 못하면 다시 끌어내리는 거야. 그 내각,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들을
보냈다가 못하면 끌어내리고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그런 이 판에 낄 자격이 없다. 나라를 말아먹는지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빠진 걸로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아무 문제 없죠. 도리어 이것들이 뭐라고 반대를 하고 그 내각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조져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조금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지금보다 더 못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전화 딱 2통만 더 받을 거예요. 2통만 더 받고 끊을 겁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예, 누구신지요? 예, 저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29살, 제 이름도 말씀드려요. 아니요. 송파구 29살. 자,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거국 내각 100%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100% 수구 그 새누리당 지지자분이셨는데, 네. 처음으로 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새누리당 욕을 하시는, 박근혜를 욕을 하시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29년 살면서. 네. 네, 그럴 때일수록 지금 민주당에 하는 역할이 네.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새누리당을 뭐 한해 이거 뭐라고 지지를 하나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한해 만에 이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하세요. 뭐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지자들 그 생각 의견으로는요. 네. 그래서 더민주에서는 더 확실하게 뭐가 맞다라고 해서 이거를 딱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망치부인께서는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하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방송을 보시는 분, 안 보시는 분은 많이 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동네 살고 계시는 그 구의회나 네. 아니면 민주당 뭐 사무실이나 이쪽으로 통화를 해서 국민의 뜻은 이렇다라고 확실히 정하는 게 전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중간에 나왔었던 의견인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바를 정리를 해서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적 전달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민주가 더민주도 뭐 어떻게 의견을 내서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거를 저희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네. 만약 그 의견을 통해서 더민주가 그 행동으로 이끌고 나가면은 그 정국을 이끌고 나가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다수 국민들이 뭐 더민주 뭐 못한다 이렇게 할 국민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민주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만약에 더민주가 뭐 이게 옳다 맞나를 잘 모르겠다면은 저희도 그거를 더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네. 하면 할수록 네. 저 말고 저는 뭐 무조건 더 야당 쪽 지지자이지만 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처럼 뭐 애매모호한 뭐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확실히 이끌고 전국을 좀 여론을 좀 그쪽으로 좀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우리 방송에 20대가 많네요. 자, 이제 마지막 통화예요. 이 전화 통화가.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는지요? 저 19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19살은 네, 그 네. 미안하지만 전화 통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자, 한 통만 더. 여보세요? 지부인님, 예. 아, 저도 여자 하나다. 첫 번째 여자. 여보세요? 아, 예, 저 애기 엄마인데요. 아, 네, 반가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 네. 날마다 망치 부인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 제시해 주는 거 잘 듣고 있는데, 네.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게 시장에 가면은요, 네.
약간 보수같이 생긴, 보수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새누리당 지지하게 생긴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그렇죠. 정치 돌아가는 거에. 예, 관심을 보면서 막 눈을 못 떼고 있어요, 다들이요. 그만큼 이제 그 박근혜에 대해서 실망감도 큰데, 네. 제가 지금 지금 얘기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제 미국 대선하고 관련된 네.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네. 당선되면 금리 변화 그런 게 인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 경제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 바로 미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IMF 약간 그런 것도 그 이상의 것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쪽에서.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고 경제적 근데 그거를 반대로 우리 이제 그 야권 지지층이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게요. 예. 경제 저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야권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새누리당이. 그쵸. 너네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막 솔직히 그 무너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국민들 빚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대해서, 예.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게요. 그리고 또 네. 한 가지는 네. 지금 저희 박근혜가 그 오늘 아침에 그 국무총리 내정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검은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떤 언론에서도 박근혜가 그거를 그 결정할지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검은 손이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내야지 국민들이 저도 솔직히 박근혜가 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나 그런 걸 처음에 뉴스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꼼수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아직 그 일반 보수층들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은 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예. 그 MB가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박근혜가 국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MB나 아니면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이다 발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위험하기도 한데 네.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이다 발언을. 네. 그래서 민주당 그 야3당에서 네.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문화계라든가 아니면 법조계라든가 그런 인문학적 그 지도자들 예를 들면 도울 선생님이라든가 네. 뭐 한상 교수님이라든가 뭐 조정리 작가 예를 들면 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줄 수 있는 분들을 각각 그 야3당에서 두세 명씩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 3.1운동 때 그런 33인 약간 예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도자들을 구성해가지고 네. 예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대신에 그분들은 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해왔던 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상시국회의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분들의 네. 목소리를 좀 내비치면은 솔직히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반감이 있지만은 네. 그런 이렇게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긍을 하고 예. 옳고 그르던가를 그 사람들이 어떤 대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안을 받고 있거든요. 네.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분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야당에서 그런 걸 야당에서 먼저 주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이제 전화 안 돼. 전화 끝이야. 전화하면 안 돼. 예. 네. 지금부터 전화하는 사람은 고소할 거야. 지금부터 전화한 사람 고소한다니까? 예. 3명 고소할 거야. 잠깐만. 아유, 힘들어. 예. 그새 또 문자가 132개가 왔어. 얘가 이제 이 문자를 132개를 읽다 보면 죽겠지?
예, 잠깐만요. 일단 매너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매너콜이구나. 일단 매너콜이 130 몇 통이구나. 그럼 매너콜 말고 예. 이거 의견을 정리할 수가 없네. 네. 해외에서도 국제전화도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끝났어요. 예. 이거 뭐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이 전화 참여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어. 알았어요. 내가 예.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시국 토론을 시작을 했으니 내일 또 전화 받을게요. 예. 내일 또 전화를 받을 테니까 일단 이제 오늘 전화 통화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불만이 야당에게 있었어. 그죠? 근데 야당에게 불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확실하게 못하냐? 예. 왜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냐? 이런 게 지금 불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왜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죠? 뭐냐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국민의 요구사항이 분명하지 않으니 야당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